안녕하세요. 저는 KB 와이퍼 시스템 연구팀에서 현장 실습 중인 기계공학부 19학번 이소율입니다. 저는 현장 실습을 통해 얻은 경험과 전공 지식을 어떻게 실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직 졸업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현장 실습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해드릴 내용은 6가지이며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현장 실습을 하게 된 이유와 목표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전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가장 궁금했었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취업 전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이 현장 실습이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부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설계 경험은 있었지만 대량 생산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양산의 관점을 얻기도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이루어 목표를 달성하는 곳이기에 고객의 관점과 조직의 관점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관점을 얻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명 그대로 와이퍼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이퍼 시스템을 세 파트로 나누어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와이퍼 시스템, 암블레이드, 와셔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이퍼 시스템은 와이퍼 암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링크 시스템입니다. 암블레이드는 우리가 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면과 접촉하는 부품입니다. 와셔 시스템은 워셔액을 저장하고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이 제품들을 바탕으로 어떤 전공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퍼 시스템은 반복적인 운동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구학에서 배운 링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론에서 배웠던 기구학 원리를 이용해 와이퍼가 일정한 각도로 반복해서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스프링의 선택입니다. 와이퍼 암블레이드에는 적정 누름압을 가해주기 위해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이 스프링을 적절히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계요소 설계 과목에서 배운 스프링 설계 원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해석을 통해 배운 다변수 함수의 미분은 바뀜 성능 최적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와이퍼 성능과 관련해서 고무단면의 형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면에는 바꿀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며 이 요소들을 실험 계획법을 통해 주요 인자를 찾아내고 최적화된 단면 형상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치 해석을 통해 배운 다변수 함수의 미분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품의 설계 과정에서 어떤 전공 지식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양산 및 생산 기술을 고려한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설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산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제가 실습 중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형의 한계를 고려한 공차 수정입니다. 저희 제품 중에 암의 부속품 중 하나인 암헤드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기존에 0.3으로 관리되던 치수가 있었는데 금형의 한계로 이 치수를 만족시키면 불량률이 약 16% 정도 되는 생산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팀과 생산팀에서 주변 부품들과 거리 및 안정성을 고려해 공차를 1까지 늘렸고 불량률이 3%까지 줄어들게 되고 생산성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차 하나를 수정했을 뿐인데 생산성이 아주 크게 향상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이드 채터링 문제입니다. 와이퍼 시험 시 블레이드가 떠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블레이드와 암의 결합부 도장이 너무 두꺼워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원래 도장 공정 후 암에 실을 걸어 말리는데 도장이 아래로 흘러 결합부가 두꺼워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장 공정 후 건조 방향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셔탱크의 드래프트 각입니다. 워셔탱크와 같은 부품은 보통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제조됩니다. 플라스틱이 금형에서 굳은 후 부품을 금형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부품의 표면이 금형에 너무 평행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부품이 금형에 달라붙거나 제거 과정에서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각을 줌으로써 부품이 원활하게 분리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카티아에서 배운 드래프트 기능이 이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설계는 단순히 기술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성도 고려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도면 내리는 과정에서 설계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실습을 통해 설계팀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만 개선의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탁상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실습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에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원한다면 외국어 역량, 문해력 향상, 설계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현장 실습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공대생들이라면 대량 생산을 위한 관점도 가져야 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고객의 관점을 고려한 설계 또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 실습이 이 모든 것을 얻기 좋은 기회이기에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장 실습을 통해 배운 것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현장 실습이나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전공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